문무를 겸비한 인재인 김가진은 대한제국의 관료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면서 조선은 식민지가 되고 김가진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상해로 망명한다.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선출돼 그 중심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한 김가진은 조선민족대표단을 결성해 국제연맹의 독립청원을 하기에 이르나 결국 상해에서 병을 얻어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대부터 명필가로도 이름을 날려 많은 서화를 남겼고 1918년 최초의 근대적인 미술단체로 창립된 서화협회의 고문으로도 활동하며 서화계의 한 획을 그은 동농 김가진이 후세에 다시 조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1846년) 조선의 유력 가문에서 태어난 김가진은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조선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역임했는데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김가진은 대한제국의 관료로 활동하게 된다. 이후 대한제국 외교관으로 파견돼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때 김가진은 서양의 근대 문물과 정치체제를 접하며 국제적 안목을 넓힌다.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김가진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등과 함께 특사로 파견돼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면서 김가진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상해로 망명하고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자 김가진은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선출돼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한다. 이후 임시정부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회의와 외교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1921년에는 조선민족대표단을 결성해 국제연맹의 독립청원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22년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상해에서 병을 얻어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동농 김가진은 비록 생전에 조국의 독립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헌신과 노력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농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지만 당대 최고가는 서예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대 사회가 불행하다 보니까 근대 서예가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거 120년 만에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농이라는 인간상과 함께 그분의 서예를 기려줬으면 합니다. 백운서경은 김가진의 서예 경지를 의미한다. 김가진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백운동 골짜기에 백운장이라는 집을 짓고 스스로 백운동 주인이라고 한 일을 기린 것이다. 지금도 서울 자하문 터널 위쪽 백운동 골짜기의 암벽에는 김가진이 쓴 거대한 백운동천이라는 글씨가 남아있다. 김가진은 자신의 서예 세계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고전에 깊이 들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입고 출신의 자세를 견지했다. 당시의 서예계는 추사 김정희와 하소기, 유용 등 청나라 서예가들의 독특한 서풍을 추종했고 특이함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글씨들이 유행했는데 김가진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글씨의 겉모습보다는 고래부터 추구되었던 글씨의 본연적 가치에 주목했다. 특히 미불, 동기창, 이광사가 강조한 글씨의 생동감과 활력, 자연스러움을 중시했다. 김가진은 서예의 고전미를 추구했던 마지막 인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홍준 전 청장은 많은 행서의 서예가 중 특히 김가진은 뛰어난 필력을 보여준다. 운필에서 중봉의 힘이 살아있고 서체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자신만의 개성을 가미하여 정제된 세련미를 갖추었다고 평했다. 동농 선생의 작품 중에서 대작으로는 백운동천이라고 하는 암각 글씨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정성들을 이렇게 탁본을 내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 큰 대자가 갖고 있는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의 시에는 조국에 대한 애정과 일제의 압박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그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시에 반영된 것이다. 김가진의 시는 고전적 한시의 형식을 따르며 유교적 가치관과 전통적인 시풍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의 학문적 배경과도 연결된다. 김가진의 시에는 자연을 통해 인생을 성찰하는 내용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고전 한시에 흔히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나라의 위기 속에서 절망감을 표현하면서도 끝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의 시문학은 그가 단순히 정치가나 독립운동가로서만이 아니라 깊은 사상과 문학적 감수성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의 시는 조선 말기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개인의 고뇌와 국가에 대한 충정을 동시에 담아낸 중요한 문학적 자료로 평가된다. 동농 김가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최초 서예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가진의 가문과 생애, 김가진의 편지와 가족을 위해 쓴 글씨, 김가진이 시와 격언을 쓴 글씨, 김가진의 동지, 개화파와 독립운동과 관련 글씨 등을 선별해 그의 서예 경지가 얼마나 넓고 또 높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 김가진이 개화기의 문인 관료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시단과 서단의 원로로서 활동한 인생 여정도 살펴볼 수 있다. 동농 선생 서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망명을 해서 이 국로로 모셔지고 임시정부 최초의 국장으로 치러진 분을 빨리 명예회복을 해드리고 또 묘소도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업적을 남긴 동농 김가진의 서훈이 8번이나 보류됐다. 과거 정치 경력과 관련된 논란 때문인데 을사늑약 체결 당시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으나 대한제국의 관료였다는 점이 일종의 논란이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만주로 이주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경력이 그의 서훈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매진한 김가진의 기여가 다시 조명되면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며 서훈이 고려되고 있다.